네, 지금부터는 돈이 보이는 뉴스를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백인엽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을지 어제 시장부터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네, 전날 우리 국내 증시는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가 생각보다 높게 나오면서 국내 시장 전반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전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날 대비 마이너스 0.67%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전일 대비 마이너스 0.59%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과 내일 주요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극도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오늘 저녁 10시 반이죠.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고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고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FOMC 기준금리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주요 발표를 앞두고 다소 몸을 추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지난 9일 날에 원래 금투세 2년 유예 방안이랑 그리고 대주주 기준 요건 완화 이 부분이 지난 9일이 데드라인이었는데 네. 이 부분이 이제 15일로 데드라인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서 금투세가 2년 유예는 거의 확정되었다 보고요. 그리고 대주주 기존 요건이 지금 10억 원에서 여당이 제시하는 100억 원이나 아니면 절충안이 되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일단 연말 산타랠리도 살짝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 코스닥에서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매수했고 매도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에서 에코프로와 위메이드, LNF, 그리고 아프리카 TV와 카카오 게임즈를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최근 조정폭이 컸던 에코프로와 그리고 LNF를 저가에서 매집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위믹스코인 상장 폐지 이슈로 위메이드가 최근 급락했지만 오히려 외국인들은 위메이드를 5거래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다는 점은 조금 특징적인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비엠과 CJENM 그리고 공구음원, 리노공업 그리고 임플란트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를 가장 많이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들의 수급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관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스튜디오 드래곤과 CJENM, 에코프로비엠, 오스템 임플란트 그리고 펄어비스를 가장 많이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OTT 섹터 중에서 가장 대장주로 부각받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면서 스튜디오 드래곤은 전날 한 약 7%가량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을 저가에서 매수했다는 점이 조금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에코프로와 그리고 아프리카 TV, JYP 엔터, 그리고 태강, 알테오젠, 성강밴드를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최근 JYP 엔터 같은 경우 엔터주 중에서 가장 상승폭이 컸는데요. 기관 같은 경우 어제는 JYP 엔터를 일부 차익 실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시장을 일목요연하게 다 정리를 해주셨는데 어제도 K 콘텐츠 관련 종목들이 또 시장에서 뜨거웠는데 맞습니다. 어제 시장의 특징된 섹터, 테마를 꼽자면 어떤 점으로 좀 꼽아볼 수가 있을까요? 네, 여전히 드라마 콘텐츠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재벌집 막내 아들이 계속해서 흥행에 성공하면서 드라마 콘텐츠 관련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과 콘텐트리 중앙은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레몽레인과 에이스토리, 버키 스튜디오 등 관련 종목들이 집중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제가 어제 돈이 보이는 뉴스에서 소개해드렸던 중국 약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감기약과 해열제 그리고 진단 키트가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관련 종목들도 갖고 나왔는데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대부분 상승을 했습니다. 메가 ECS 그리고 메디아나 어제 제가 소개해드렸던 일양약품도 장중 9%까지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영진약품, 부강약품 등 관련 종목들이 수혜를 받았고 그리고 새롭게 부각되는 테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제 거래소 퇴출제도 합리화 상장 규정이 시행되면서 12개 종목이 관리 종목에서 해제가 되었는데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무더기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해당 기업 자체가 변한 게 아니라 규제 자체가 완화되었기 때문에 관리 종목에서 해제되었다는 점에서 투자는 가급적 자제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뉴스를 통해서 유망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목해봐야 될 첫 번째 뉴스,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는 소비 심리 위축에도 VIP 소비가 늘어나면서 네. 백화점 관련 종목들이 생각보다 주가가 선방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실제로 3분기 롯데쇼핑 그리고 신세계, 현대백화점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실제로 신세계 백화점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21% 증가했고요.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약 94%가량 급증을 했습니다. 백화점 섹터 자체는 상위 VIP 20%의 고객들이 전체 80%의 매출 비중을 좌우하는 파레토 법칙이 적용되는 그런 섹터이다 보니까 백화점 관련 종목들은 최근 VIP들의 수요가 살아나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VIP 고객들 이외에 수요층이 소비자들의 수요가 살아나고 그리고 중국 코로나 봉쇄 완화로 인해서 중국 하늘길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면 중국 VIP 고객들이 국내에 유입되면서 면세점 매출도 확대되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섹터가 아닐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신세계와 현대백화점 그리고 롯데쇼핑이 있겠습니다. 네, 관련주로 신세계와 현대백화점, 롯데쇼핑을 꼽아주셨는데요. 네. 차트를 보니까 롯데쇼핑이 최근에 우상향하면서 좀 올라온 걸 제외하고는 뭐 신세계와 현대백화점 주가는 조금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 중에서 탑픽 종목을 꼽아보자면 어떤 종목을 꼽을 수가 있을까요?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신세계 가지고 왔습니다.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관광 호텔 면세점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백화점 사업은 롯데쇼핑이 백화점 32개 점포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울렛 22개 점포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국내 1위 백화점 업체입니다. 하지만 실제 알짜 백화점 섹터는 업종은 바로 신세계인데요. 신세계는 백화점 점포 13개를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단일 점포당 매출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알짜 점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신세계 강남점 같은 경우 5년 연속 국내 시장에서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이 2조 5천억을 기록하면서 전 세계에서도 단일 점포당 매출이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실적도 당연히 이제 마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신세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19%를 기록을 했는데요.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13%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 알짜 백화점 관련 종목은 신세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유는 아마 신세계가 타 백화점 대비 명품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 에르메스라든지 루이비통이라든지 명품을 두루 갖춘 점포가 많다 보니까 최근 VIP 고객들의 수요가 살아나면서 신세계가 주목을 받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는데요. 3분기 연결 매출이 1조 9,551억 원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 17% 상승했고 코로나 이전인 2019년 3분기 대비로도 약 22% 급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530억 원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 49% 상승했고 그리고 2019년 3분기 대비로도 영업이익은 약 60%가량 급증했기 때문에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의 매출은 훨씬 상회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글로벌 여행 재개가 본격화되면서 면세점 매출도 10월, 11월 일평균 면세점 매출이 약 120억 원가량 나오면서 굉장히 양호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중국 하늘길만 열린다면 본격적으로 면세점 턴어라운드에 성공하면서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실 것 같습니다. 네, 신세계 하면 최근에 명동 신세계 백화점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너무 예쁘게 해놔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구경 간 김에 뭐 이렇게 보다가 쇼핑도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장에서 신세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어떤 뉴스일까요? 두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는 엔터 관련 뉴스 한번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일단 기사 제목은 외국인들이 국내 엔터주를 담는다. 그중에서도 SM과 JYP 엔터를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실제 이번 달 9일까지 SM은 총 946억 원을 순매수했고요. JYP 엔터는 약 786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약 400억에서 500억가량 순매도했다라는 점을 보면 외국인이 그만큼 엔터주에 거는 기대감이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엔터주들의 실적도 올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내년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코로나 엔데믹이 본격화되면서 오프라인 콘서트가 본격적으로 부활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 소속 아티스트들이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내년 이익 추정치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JYP 엔터 같은 경우 내년에 4개 그룹이 신규로 데뷔할 예정이고요. SM도 NCT 완전체와 그리고 에스파가 데뷔 2년 만에 밀리언셀러에 등극하면서 글로벌 팬덤을 본격적으로 가속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면서 엔터주들은 지금부터 계속해서 바라봐야 될 것 같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관련 종목으로는 JYP 엔터가 있고요. 그리고 SM, 그리고 YG 엔터, 그리고 하이브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외국인 수급 특징주를 살펴봤을 때 SM과 JYP 엔터를 외국인이 20일 연속 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다면 이 엔터주 중에서 어떤 종목을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지 딱 한 가지 종목만 꼽는다면 어떤 종목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SM을 가지고 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개인적으로 엔터주 중에서 탑픽은 JYP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올랐고 지금 윗부분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충분하고 상승 여력이 더 높은 SM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SM 같은 경우는 제가 11월 23일 날에 제가 한번 돈이 보이는 뉴스에서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고요. 그때 목표가를 8만 원을 제시해 드렸는데 일단 목표가 8만 원을 달성하고 최근에는 조정을 받으면서 21선까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한번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리뷰 차원에서도 제가 한번 가지고 왔고 그리고 여전히 매력적인 종목이라는 관점에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SM 투자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 파트너스 공격이 본격화되면서 SM 같은 경우 이수만의 개인 회사인 라이크 기획과의 계약 프로듀싱 계약이 올해 연말로 조기 종료하게 되었는데요. 매년 SM은 영업이익의 약 20%에서 30%가량을 라이크 기획에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지배구조 문제로 부각되면서 SM의 주가 발목을 잡았는데요. 이 부분이 완전히 해소되면서 SM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이익률이 개선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3분기 매출액은 지금 2,381억 원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 54% 상승을 했고 그리고 3분기 영업이익은 298억 원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엔데믹이 본격화되면서 오프라인 콘서트가 재개됐고 그리고 광고 매출도 늘어나면서 SM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라이크 기획과의 계약이 종료되면서 영업이익률도 잘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 네. SM 같은 경우 네이버와 카카오의 SM 지분 인수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 카카오 같은 경우 카카오 엔터가 싱가포르 투자청과 사우디 국부 펀드로부터 약 8천억 규모의 투자 자금을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8천억 가량의 투자 자금을 조달받는다면 그 자금으로 SM을 인수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차트 네. 보시면서 한번 매매 전략 세워볼까요? 네, 좋습니다. SM 같은 경우는 최근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 11월부터 많이 오르다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21선까지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요. 여전히 저는 21선 부근에서는 매수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M&A 기대감이 살아있는 한 SM은 여전히 기대감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 목표가로는 일단 85,000원 이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경님께서 엔터 관점 괜찮네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엔터 종목 중에서 SM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85,000원대까지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 어떤 뉴스일까요? 오늘은 방산 뉴스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기사 내용은 조셉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으로 군사비 충량이 고갈되었다. 따라서 국방 투자를 더 가속화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사실 올해 초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투자자 관점에서 우리나라 K방산 업체들은 굉장히 해외 수출이 늘었습니다. 실제로 수주량도 많이 늘었고요. 실제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수주 규모가 몇 년치를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련해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그리고 LIG 넥스원 그리고 현대로템과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하나시스템이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종목들 중에서 탑픽 종목을 꼽으라면 어떤 종목으로 꼽아주실까요? 오늘 종목은 LIG 넥스원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LIG 넥스원은 제가 지난 11월 7일 날에 방송에서 한번 10만 원 부근에서 소개해드리면서 9만 원까지 조정을 받으면 한번 매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9만 원을 121선 이탈하면서 9만 원까지 깨졌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때 방송 보셨던 분들을 위해서 제가 리뷰 차원에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LIG 넥스원은 대표적인 정밀 유도 무기 쪽에 특화된 종합 방산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인 무기는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인 청궁2가 있고요. 그리고 대전차 유도 무기인 현궁, 그리고 휴대용 지대공 유도 무기인 신궁이 있는데 실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해외 수출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폴란드 쪽으로도 늘었고요. 매출도 굉장히 잘 나왔는데요. 지금 3분기 매출액이 6,955억 원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51% 급증했고요. 그리고 3분기 영업이익도 583억 원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64%가량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4분기 그리고 내년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2분기 기준으로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LIG 넥스원의 수주 잔고는 약 8조 원이고요. 게다가 지난 11월 15일 국방과학연구소와 1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가적인 계약이 발생하면서 지금 현재 수주 잔고가 약 10조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몇 년치 수주 잔고를 확보했다라는 점에서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 또 실적은 굉장히 좋다. 하지만 올해 가장 핫했던 테마가 방산 테마였는데 최근 OTT나 다른 쪽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최근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방산 테마는 스터디를 하면서 업데이트를 해나가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차트 보면서 한번 매매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LIG 넥슨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이 121선을 이탈하면서 9만 원을 이탈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어제 다행히도 저가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일단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9만 5천 원까지 한번 목표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IG 넥스원 9만 5천 원 선까지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료 방송이 준비되어 있으시죠? 네, 오늘 무료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침 8시 40분부터 진행을 하고요. 유튜브에서 백인연 매니저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 MBN 골드 홈페이지에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무료 방송에서는 뉴스와 재료를 통해서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봤고 좋은 종목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뉴스와 재료 매매를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돈보뉴 시청자분들은 가급적 모두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뉴스 재료 매매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헤라의 정원님이 매니저님 공부 많이 하시는 것 같다. 그리고 우리 백인현 매니저님의 돈보뉴 너무 좋다라고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댓글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지금 8시 40분부터 장이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 백인현 매니저님의 무료 방송까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너튜브에서 백인현